PTC 크레오 드래프트 9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9배입니다. 자, 9배의 피처는요, 몰드, 캐스트, 이거는 이제 캐스트는 주조 제품을 말하는 거죠. 몰드는 금형이고요. 이러한 금형으로 만들거나 또는 주조로 만드는 그러한 부품에서 마무리 피처로 사용하거나 또는 기울거나 각진 서피스를 생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9배는요, 주로 많이 보는 것이 빵 중에 이제 머핀처럼 생긴 게 있어요. 자, 그거는 어떤 컵에다가 그 밀가루를 담아서 빵을 이제 구워요. 그러면 그 빵 틀에서 빵을 꺼내야 돼요. 빵을 꺼내려고 하면 그 빵 틀이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갈수록 약간 각도가 벌어져야 되죠. 그래야 빵이 쉽게 빠지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캐스트 부품, 주조 부품이나 몰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드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그 금형을 분리할 때 이런 9배 각도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모델에서 그 금형에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몰드나 캐스트 부품에서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피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그 필요성이 그런 주조에서나든지 금형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조 이후에 그걸 분리해야 될 때 분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러한 모델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쓰는 것이 9배가 되겠고요. 자, 이 9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9배 면이 있습니다. 9배 면이라고 하는 것은 드래프트 서피스라고 해서 9배가 생성될 면이 돼요. 서피스가 되겠고, 그 다음 9배 경첩, 드래프트 힌지라고 합니다. 힌지는 이렇게 문이 돌아가는 그 중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9배 힌지, 드래프트 힌지가 되면 9배가 생성된 후에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 모델의 위치를 우리가 9배 경첩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드래프트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잡아당기는 방향, 풀 디렉션입니다. 자, 그럼 9배를 하기 위해서 당기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9배 각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이 9배를 분할할 때 쓰는 어떤 평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풀 디렉션으로 얼마만큼 잡아당길 건가, 그게 9배 각도가 있는데 거의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 이상의 서피스를 잡아서 9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쪽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 있는 오른쪽 면만 잡아서 9배면으로 잡아서 9배를 준 것이고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모델은 4개의 면을 다 선택한 다음에 9배 면으로 모델링을 해서 9배를 우리가 생성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 모델을 보면요, 동일한 모델이었는데 그리고 동일한 9배 각도를 줬었는데 9배 경첩, 즉 드래프트 힌지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 모습들이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9배 경첩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제일 왼쪽에 있는 모델은 이 제일 위에를 9배 경첩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이 원래 9배를 넣기 전에 하고 9배 후하고 같은 크기를 가지는 부분이 돼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9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중심에 있는 이 초록색 데이터 면이 9배 경첩으로 잡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왼쪽에서는 이 면을 9배 경첩으로 주고 각도를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단면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9배 경첩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는 초기와 그 단면적이 같고요. 위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아래쪽으로 가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9배 경첩을 아랫면을 줬기 때문에, 아랫면을 주고 이러한 형태로 갔기 때문에 아랫면에서는 초기 상태와 단면의 크기가 같고 위쪽으로 갈수록 단면이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형태의 드래프트가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9배면, 9배 경첩,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방향, 이런 것은요, 그래픽 창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다른 컬렉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그래픽 창에 클릭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드래프트를 한 면에다가 그냥 다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플릿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면을 드래프트를 우리가 넣도록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플릿 드래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스플릿 드래프트를 만드는 방법, 기본 분할 구배 생성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할 구배를 하면 스플릿 드래프트를 이용하면 서피스의 부분별로 다른 각도의 구배를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분할 옵션은 어떻게 되냐? 그 서피스를 스플릿 할 수 있는 옵션에는 일단 no split, 분할이 없는 경우가 있겠고요. split by split object, 어떤 split object라는 분할 개체를 이용해서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split by draft hinge, 구배 경첩을 이용해서 그 경첩 부분에서 그 서피스를 분할해서 드래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요, 그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측면 분할된 부분들을 각각 어떻게 드래프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을, 측면 사이드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서로 독립적으로 각각의 분할된 면들이 구배가 들어가는 것, 또는 의존적으로 하게끔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위쪽이나 아래쪽, 첫 번째 면이나 또는 두 번째 면, 거기만 구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측면 옵션들이 있습니다. 구배 탄젠트 서피스, 드래프트 탄젠트 서피스를 이용하게 되면 구배용으로 선택된 서피스에 탄젠트한 모든 서피스의 구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 경우 한번 봅시다. 구배 경첩은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다 구배 경첩이 되겠고요. 요거는 밑에 면은 두 번째 면이고 위쪽 면입니다. 위쪽 면이 첫 번째 면이어서 거기에만 구배가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두 면을 의존적으로 구별했어요. 이 중간에 구배 경첩이 있고 첫 번째 면과 두 번째 면이 의존적으로, 즉 각도가 동일하게끔 구배가 모델링이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을 스플릿을 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구배를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드래프트에 의도 서피스 구배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Drafting Intent Surface. 자, 이거는 인텐트 서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배를 넣게 되면요, 요거를 이제 의도 서피스 구배라고 하는데, 자, 의도 서피스 구배는 하나의 피처에서 모든 서피스를 참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개념에 대한 강력한 참조를 생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드래프트를 넣었던 부분의 서피스가 뭐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드래프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나의 피처에서 서피스를 참조할 때 이 의도 서피스 구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의도 서피스를 사용하여 구배 생성한 케이스가 되는데, 자, 초기에 지금 이 안쪽 면이 이 각이 진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이 각이 진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드래프트를 모델링을 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인텐트 서피스를 이용해서 드래프트를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형태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드래프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의도 서피스를 이용한 드래프팅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의도 서피스를 이용하는 것은 뭐 라운드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래프트, 여러 각도가 포함된 구배 생성, 드래프트 with multiple angle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것은 어떤 서피스를 우리가 선택하면 그 서피스를 분할해서는 쓸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서피스에서 위치에 따라서 이 굽의 각도가 달라지게 하는 것들은 설명을 안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굽의 각도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이 면이 물결 치듯이 구배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각도마다 있는 항목은요, 굽의 각도 값을 넣어야 되겠고, 여기 보면 앵글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참조, 어디를 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로케이션, 레이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굽의 각도 작업에는 각도 추가, add angle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elete angle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점, 이 세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 굽의 각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각도 대칭 이동, flip angle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make constant 상수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dd multiple draft angle 해가지고 이 위치들을 드래프트 앵글들을 지정할 수 있는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레퍼런스나 이 로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각도를 줌으로 해서 이 굽의면이 이렇게 물결치도록 그렇게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다음 교차 서피스 확장 굽의 옵션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위에 이면에다가 우리가 드래프트를 하게 되면 이게 각도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나머지 부분하고 봤을 때 이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생기죠. 근데 이 부분에서 extending intersect surface 요거를 여러분들이 교차 서피스의 어떤 확장 구배 옵션들을 사용하게 되면, 자, 나머지 그 서피스의 부분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구배를 줌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이걸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모델링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using the extend intersect surface draft 옵션을 쓰게 되면 그러한 추가적인 작업이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모델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end intersect surface라는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요, 굽의 형상이 모델 모서리와 만나는 경우에 이렇게 구배를 했을 때 이게 모델 모서리에 만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자, 이거 옵션을 쓰지 않으면 그냥 위로 돌출된 형상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extend intersect surface를 사용하게 되면 구배가 확장되어 인접한 모델 서피스와 이렇게 만나도록 하게 되고요. 모델 서피스가 구배 서피스로 이제 확정이 되는 이런 형태로, 자, 모델 서피스 밑에 있던 서피스가 이 구배 서피스로 확장되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모델링이 됩니다. 이것도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스케치 분할되는 구배 생성입니다. 우리가 이 드래프트를 스플릿 할 때 스케치를 이용해서 스케치 그 부분에서 분할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모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 빨간색 형태로 스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을 분할해서 스플릿을 할 때 아까 이제 힌지를 이용해서 드래프트 힌지를 이용해서 그 스플릿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드래프트 힌지를 쓰게 되면 그 힌지 자체가 그냥 플랫하기 때문에요, 그냥 직선에서 이 서피스가 스플릿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스플릿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이는 이 면을 이 빨간색 스케치를 따라가면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할된 면에서 다른 드래프트가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면을 기준으로,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빨간색 스케치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드래프트를 다르게 가져가서 우리가 의도한 이러한 형태로 드래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스케치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분할선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드래프트를 할 때 스플릿 할 수 있는 그 라인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또 스케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스케치의 연결을 해제할 수도 있고
또 새 스케치를 정의할 수도 있고, 또 스케치가 구배면 위에 있지 않아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프트를 한번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을 보면 실린더가 있고 이렇게 블락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더 추가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드래프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드래프트는요, 엔지니어링 그룹에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그룹 보면 여기 드래프트가 있고, 클릭을 해보면 드래프트가 있고, Variable Full Direction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위에 있는 기본적인 드래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드래프트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대시보드가 있고, 여기 보면 Select a set of surface to draft. 드래프트할 면을 선택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드래프트할 면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보면 드래프트 서피스, 드래프트 힌지, 풀 디렉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드래프트 서피스가 선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드래프트를 넣을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대시보드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대시보드에 들어가 보면 지금 드래프트 서피스가 인디비주얼 서피스로 선택이 됐고요. 다음은 드래프트 힌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드래프트 힌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걸 클릭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도 밑에 한번 보면 Select a plane or chain of curves to define a draft hinge. 드래프트 힌지를 모델링할 플레인 평면이나 또는 커브 체인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위쪽 면을 기준으로 드래프트를 할 거기 때문에 위쪽 면이 드래프트 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하면 밑에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가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풀 디렉션하고 같습니다. 풀 디렉션. 풀 디렉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힌지, 드래프트 힌지 선택했던 거와 동일한 것으로 모델링이 되고요. 자, 각도를 한번 각도 여기 보이죠? 여기다 10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10도를 주면 이 경우에는 이제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플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를 모델링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여러분들 원하는 거라고 하면 OK로 갑니다. 자, 됐고요. 다음 두 번째 부분의 드래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래프트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Select a set of surfaces draft입니다. 드래프트 할 면들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4개의 면을 다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옆에 4개의 면들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들어가 보면 드래프트 서피스가 인디비주얼 서피스라고 선택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드래프트 힌지입니다. 이걸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드래프트 힌지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드래프트 힌지는요. 여기 데이터를 켜봅니다. 플레인 디스플레이 해서 중간에 보면 DTM2라는 것이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데이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데이텀 플레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 DTM2를 드래프트 힌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풀 디렉션은 드래프트 힌지하고 동일하게 일단 디폴트로 선택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준을 해서 이렇게 각도를 움직여 봅니다. 자, DTM2가 힌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면이 변하지 않고요.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줄거나 또는 늘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도 여기 각도를 10도 정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때도 이 부분을 리버스를 하게 되면, 플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러한 형태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케이 갑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 드래프트 하기 위해서, 자, 드래프트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고 4개의 서피스를 다 선택합니다.
자, 4개가 다 선택됐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프트 힌지 선택하고 드래프트 힌지를 이번에는 이 밑에 바닥면을 선택합니다. 이 밑에 바닥면. 자,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자, 이때 레퍼런스 들어가 보면요. 힌지, 드래프트 힌지가 서피스 F6이 되고 풀 디렉션도 F6이 됩니다. 이 밑에 면을 기준으로 각도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도로 두게 되고요. 10도로 주게 되고 각도를 다른 것과 동일한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걸 리버스를 이렇게 해줍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값을 넣어도 되고요.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드래프트를 합니다. 자, 다 드래프트가 됐고요. 3개의 모델 다 10이라는 각도를 드래프트 각도를 줬고요. 그렇게 모델링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프론트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위쪽 면을 기준으로 드래프트 힌지를 주고요. 모델링 한 것이고, 두 번째,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것들은 같은 드래프트 각도 10도긴 하지만, 이 제일 왼쪽은 밑면을 드래프트 힌지로 주었고요. 그래서 밑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갈수록 이렇게 단면이 좁아지는 형태의 드래프트가 되었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DTM2 부분을 드래프트 힌지로 주었기 때문에 아래는 더 단면이 커지고 위에는 더 단면이 작아지는 그러한 형태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에서는요, 기본적인 드래프트 스플릿, 분할 구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이 모델들이 다 구배가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스플릿 구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분할 구배로요. 먼저 드래프트 1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래프트 1을 클릭하면 저기 실린더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스플릿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정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레퍼런스를 한번 보면 인디비주얼 서피스가 선택되어 있고 여기 나오는 드래프트 힌지는 DTM3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풀 디렉션은 F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자, 이제 스플릿을 하기 위해서 이 스플릿 탭으로 갑니다. 스플릿. 지금 보면 스플릿 옵션이 노 스플릿, 스플릿이 없이 그냥 선택한 드래프트 면이 전체가 다 드래프트 구배가 들어갔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스플릿 바이 드래프트 힌지 그리고 스플릿 바이 스플릿 오브젝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드래프트 힌지 부분에서 스플릿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드 옵션, 측면 옵션이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보게 되면 드래프트 사이드 인디펜던틀리 독립적으로 드래프트 사이드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틀리 의존적으로 모델링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irst side only, second side only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각각 다 해볼 텐데요. first side only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자, 스플릿이 DTM3 드래프트 힌지에서 스플릿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드, 퍼스트 사이드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서피스가 이 DTM3로 분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할이 되었을 때 이 위쪽이 1번, 밑에 쪽이 세컨드로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래서 드래프트 퍼스트 사이드 온이 하게 되면 위쪽으로만 이렇게 구배가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해서 세컨드로 하면은 위에는 가만히 있고 밑에가 이제 구배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프론트에서 보면, 자, 각도가 좀 작아서 그런데, 자,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각도를 2도 정도로 주고요. 위쪽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게 되면 위쪽만 이렇게 연필 심처럼 위쪽만 구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분할 구배가 되겠고, 분할할 때 그 힌지, 드래프트 힌지를 통해서 분할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드래프트 2 중간에 있는 겁니다. 정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를 보면 인디비주얼 페이스에서 4개가 선택됐고 DTM2 여기 나온 DTM2가 드래프트 힌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스플릿으로 갑니다. 노 스플릿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드래프트 힌지로 스플릿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드래프트 사이드 인디펜던틀리 해가지고 각각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위에는 이거를 5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것을 밖으로 이렇게 더 늘어나게끔 해서 이거를 한 1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와 아래가 서로 다른 각도로 구배가 되도록 진행을 한 겁니다. 한번 정면에서 보면요. 자, 그리고 OK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구배 각도하고 여기 드래프트 힌지에서 우리가 스플릿 했을 때 그 이후에 밑에하고 이렇게 구배 각도가 서로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틀리하게 드래프트가 되었습니다. 다음 드래프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도 확인할 것은 DTM1 여기 중간에 있는 DTM1이 드래프트 힌지라는 것만 확인하고 스플릿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플릿을 할 때는 힌지, 드래프트 힌지로 하겠고요. 여기 DTM1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이드 옵션을 디펜던틀리로 하겠습니다. 디펜던트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각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가기 때문에 디펜던트하게 의존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각도에 의해서 위아래가 다 구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10도 정도로 주게 되면 눈에 확 띌 테니까요. 자,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로 봅니다. 자, 그러면 DTM1을 기준으로 해서 구배 각도가 위쪽으로 10도, 아래쪽으로 10도. 요거는 동일하게끔 들어가는 드래프트 사이드 디펜던틀리 이 기능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스플릿을 할 때 드래프트 힌지로 스플릿을 할 수가 있고요. 드래프트 사이드 인디펜던틀리 그리고 드래프트 사이드 인디펜던틀리 디펜던틀리 그리고 뭐 first side only, second side onl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플릿 구배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extend intersect surface draft option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델이 있다고 칩시다. 밑에 블럭이 있고 위에 이와 같은 또 작은 부분이 있는데 이 위쪽 부분에다가 우리가 드래프트를 한번 모델링을 합니다. 자, 엔지니어링에서 드래프트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드래프트를 이면에다가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프트 힌지를 이 작은 부분에 이 위쪽 부분 이 부분을 힌지로 잡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이 부분을 30도로 한번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를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 있을 거잖아요. 자, 그리고 OK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모델이 이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생길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어떤 하중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집중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여간 이거는 좋지 않은 그러한 모델인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없애려고 하면 이거를 프론트에서 보면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같은 컷으로 해서 이것을 제거하거나 이러한 추가적인 모델링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드래프트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드래프트 정의 편집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서 이 대시보드에서 옵션즈를 가봅니다. 옵션즈를 가보면 여기 exclude loop이 있고 드래프트 탄젠트 서피스 그래서 탄젠트한 서피스에 다 드래프트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그 돼 있고 밑에 보면 extend intersect surface라는 게 있어요. 교차하는 서피스를 extend 확장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컷이 일어나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드래프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밑에 있던 모델에 원래 있던 서피스가 드래프트 서피스까지 확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Extend Intersect Surface Draft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멀티플 앵글을 가지고 드래프트 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델이 있을 때 이쪽 이제 한쪽 면에다가 우리가 드래프트를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에 드래프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오른쪽 면을 드래프트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힌지는 드래프트 힌지로 선택을 해주고요. 탑 서피스를 힌지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주면 이와 같이 드래프트가 모델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10도 정도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여기에 동그란 점이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점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각도로 이렇게 드래프트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 레퍼런스 스플릿 있고 앵글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앵글즈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넘버가 1이고요. 앵글이 10도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0도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한번 이 패널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봅니다. 또는 이 바깥에서 한번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우리가 애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한번 네, 여기 위치를 이쪽으로 해야 되네요. 이 부분에 이 안쪽에서 임의의 곳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미 있는 앵글에다가 커서를 두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쭉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Add Angle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Add Angle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앵글을 넣을 수 있는 위치가 하나 더 생기죠. 자, 여기 보면 레퍼런스는 참조는 어떻게 되냐면 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엣지 F6 이 엣지 F6 부분에 있는 그 엣지를 가지고 참조를 잡았고요. 그 위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우리가 참조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엣지 번호가 F6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엣지 F6을 기준으로 0.5 비율이 되는 지점과 그리고 0.75 여기 나오죠. 0.75 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참조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 각도를 더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선택해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Add Angle 해서 하면 자, 이번에는 0.875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0.25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엣지 F6을 기준으로 비율이 0.25 되는 부분, 0.75 되는 부분 0.5, 0.25, 0.5, 그 다음에 0.75 되는 부분에서 각도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0.25 되는 부분은 한번 더 작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0.5니까요. 0.5 되는 부분은 자 10을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0.75 되는 부분은 15로 하고 그 다음에 0.25 되는 부분은 한번 0.8로 해볼까요? 그냥 8로 해볼까요? 8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각각의 위치에서 드래프트 되는 각도들이 이렇게 달라지죠.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5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플립 앵글 하면은 이제 15도 각도가 반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OK를 해보면 이제는 모델을 한번 보면 드래프트가 들어갈 때
이처럼 이 커튼처럼 그죠? 이렇게 각도들이 각 위치에서 드래프트의 각도가 이렇게 다른 그러한 형태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멀티플 앵글로 드래프트를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텐트 서피스를 이용한 드래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래프트 인텐트 서피스라는 그런 파트 파일을 열고요. 자, 여기서는 데이텀을 이 플레인 디스플레이만 보이도록 하고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드래프트를 선택을 합니다. 엔지니어링 드래프트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부분으로 가세요. 자, 이 부분 커서를 이 부분에 둡니다. 그리고 이 육각형으로 중간에 이제 컷되어 있는 피처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텐트 서피스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클릭을 하다 보면 인텐트 서프 F8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선택이 되면 왼쪽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기 나오는 이 서피스들을 선택을 하고요. 레퍼런스로 가보면 여기 인텐트 서피스라는 부분이 자 선택이 되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요, 컨트롤을 누르고 동일한 방법으로 가가지고 바깥 실린더 형태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요. 자, 바깥 부분으로 가서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돌려놓고요. 네, 지금 선택이 됐죠? 인텐트 F6이라고 해서 선택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 나타나면 왼쪽 마우스 클릭 해줍니다.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 모두 다 인텐트 서피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드래프트 서피스를 두 군데를 다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다음 오른쪽 클릭해서 드래프트 힌지를 선택합니다. 드래프트 힌지를 선택하고 드래프트 힌지는 탑 플레인을 선택해 줍니다. 탑 플레인 여기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중간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스플릿을 합니다. 스플릿으로 가서 스플릿 바이 드래프트 힌지로 스플릿을 해주고요. 그리고 드래프트 사이드가 디펜던틀리하게, 자, 요거는 이제 각도 하나로만 지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 하나로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로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10도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도. 자, 이 부분은 10도. 자, 그리고 한번 OK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컨트롤 D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쪽과요 바깥쪽이 다 10도라는 드래프트가 지금 분할 드래프트가 진행이 되어서 모델링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델의 변경이 생겼어요. 어떻게 변경이 생겼냐면 아주 모델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스케치 2로 가서 정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케치 뷰 보기 이렇게 한번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스케치가 지금 중간에 다각형으로 되어 있죠.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팔각형을 이제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버립니다.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팔각형을 지워버리고 여기 이제 센터 중심을 해서 원을 그립니다. 원을 대신 그려요.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아메트를, 자, 이 부분에 다이아메트를 10으로 바꿔줍니다. 자, 중간에 있던 팔각형에 우리가 이미 드래프트를 넣었었는데 여기 그걸 싹 지워버리고 지금 원으로 바꿨습니다. 서클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안쪽에 있던 그 팔각형이 없어지고 그 부분을 서클로 바꿨는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대로 드래프트가 모델링이 되죠.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 그 팔각형에 있는 다각형의 면들을 인텐트 서피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그냥 드래프트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컨트롤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형태로 드래프트를 넣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모델 리제너레이션 페일이라는 그러한 상태가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모델이 변경되었을 때도 그 모델링이 남도록 하는 강력한 기능이 바로 인텐트 서피스를 쓰는 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인텐트 서피스를 이용해서 그 드래프트 하는 모델링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모델에서는 스케치를 이용한 스플릿 드래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에서 엔지니어링 드래프트를 선택을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면 드래프트 서피스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 보이는 이 면을 드래프트 서피스로 선택을 하고요. 다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드래프트 힌지는 이 중간에 있는 부분, 이 계단 형태의 이 윗면을 선택을 해주려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도를 우리가 입력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힌지로 되어서 이렇게 드래프트가 모델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스플릿을 해보겠습니다. 스플릿으로 오고요. 스플릿 오브젝트를 스케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플릿 바이 스플릿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스플릿 오브젝트는 여기 나오는 스플릿 스케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스플릿 스케치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드래프트 사이드 인디펜던틀리 그리고 first side only, second side on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second side only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 보면 자, 밑에 부분이 이제 first가 되고 위에가 second side only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각도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줄 수가 있겠죠. 각도를 한 15도 정도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만 우리가 스케치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위쪽만 드래프트 넣을 수가 있고요. 자, 프리뷰를 한번 먼저 보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다시 리줌. 다음은 스플릿에서 드래프트 first side only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이 되는데요. 밑에 부분도 우리가 15도 정도로 한번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프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형태의 스플릿이 됩니다. 다시 리줌. 다음은 이제 스플릿에서 인디펜던틀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드래프트 앵글을 약 7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7도, 이것도 7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드래프트가 됐고요. 자, 그래서 OK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제 이 스플릿 스케치가 여기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스케치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프론트로 보면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 자, 최종 형상은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스케치를 이용한 스플릿 드래프트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상이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고 그 스케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적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이용한 스플릿 드래프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